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색다르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이 초등학교 입학 시즌이죠.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인류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국영수 과외 수업이죠. 과외 수업을 시키는가 봐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월 한 80 내지 9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1년이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도 국영수 다 한다면 100만 원 이상 정도 나올 거예요. 결국 그분들이 열심히 낙오하지 아니하고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아 가지고 가고자 한 학교는 서울대, 연대, 고대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 자산시장 관련 분야,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부동산시장 등이죠. 그리고 경제연구소도 이런 분야 논리를 제공하니까요. 근데 이분들의 능력은 사실상 굉장히 어머니예요. 지난 3년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을 스카이 출신 경제 전문가,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다 같이 얘기를 다 해봤는데 요즘은 제가 은퇴를 했으니까 직접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 공간에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근데 30년 전이나 최근이나 거의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제가 간혹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또 금융 전문가들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 정도예요. 오히려 태국 같은 데가 한국보다 앞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의존을 한단 말이죠. 스카이대 출신의 경제 전문가, 애널리스트 또는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활동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한 3년 가까이 이분들이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분들 아니면 공영방송 채널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소설에 가까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현실을 거의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가끔 해요. 예를 들어서 화폐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화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래 수단이잖아요. 그죠? 화폐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화폐를 가지고 투자하고 화폐를 가지고 또 뭡니까? 외환시장 참여하고. 근데 화폐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제가 최근 3년간 유튜브에 출연하는 유명 인사들에게서는 이곳 공통적으로 화폐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종이화폐 제도 시대인데 대부분 근본인 제도 시대 화폐 이론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한단 말이죠. 화폐 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종이화폐 시대와 근본인 제도 시대는. 근데 거의 98, 9%가 지금도 근본인 제도 시대 얘기를 하거든요. 근본인 제도 시대에는 중앙은행에 가지고 있는 금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해요. 화폐 발행량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금 보유량이 중요한 거냐라고
부동화 표시를 하면 금 보유량이 더 중요해요. 화폐 수량보다. 근데 우리 경제 전문가들, 뭐 스카이대 출신 교수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화폐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환율 잘 모르고, 금리 결정 원리 몰라가지고 매번 하는 얘기는 연준의 얘기밖에 못하고, 연준 그 금리 정책하고 시장 금리가 다르면 이해를 못 하겠다는 등등 그런 얘기를 하고, 연준의 역할도 기준금리 인상 인하 정도에 밖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보면 연준이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는 발언을 한 번씩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실망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연준의 역할은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격차를 마치 경기 침체의 진원전인 양 얘기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과거 금융이 간접금융, 즉 은행 중심으로 그 움직일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채권 시장이 발달해 가지고, 즉 직접 금융 시장이 발달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신용이 더 그 금리에 더 많은 영향을 줘요. 중앙은행 금리 정책보다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조직의 신용,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스카이 출신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국제 무역이 없이는 오늘날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기축통화 국가이지만은 그 해외 수입이 많거든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매년 막 5천억에서 1조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가 나잖아요. 우리나라 GDP보다 더 커요, 무역 적자가.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환율이 중요한데, 근데 환율 결정 원리를 아는 사람이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는 없어 보여요. 왜냐면 화폐를 모르는데 어떻게 환율을 알아요? 화폐와 화폐의 교환 비율이 환율인데, 화폐 가치 결정 원리를 스카이대 출신 교수도 마찬가지고, 제가 10년 전에도 제가 보고서를 쓰고 그 한 30페이지 되는 거로 기억이 나는데, 한 30페이지 넘을 거예요. 그 보고서를 사서 주면서 50만 원 정도를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근데 서울대 교수한테 제가 쓴 보고서를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친구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써준 보고서는 그 무시하고 서울대 교수가 그 얘기하는, 저 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그 논리에 따라 가지고 전 재산을 다 까먹어버린 거죠. 10년 전에 약 한 20억 정도 털어먹었더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억, 집값까지 계산하면 한 50억 정도 털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수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교수 밑에서 배운 스카이대 출신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최근에 GDP 지난 2021년 3월 이후 미국 GDP 결국 마이너스, 즉 미국 망한다는 얘기가, 미국 GDP가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3년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대학 교수가. 또 그 대학 교수 출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는데, 이 환율 모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GDP 성장률 모르는 거고 환율 모르면요 주식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이 무역을 통해서 그 부가가치 창출하잖아요. 미국도 S&P 500 기업의 40%가 즉 매출액의 40%가 그 해외에서 창출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환율 모르고는 그 미국 주식 못하는 거예요. 미국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금리는 당연히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니까 그 기업의 실적이죠. 매출액과 영업실적. 당연히 환율이 금리에 영향 주죠. 또 국제 간에 돈이 이동할 때 또 환율에 영향을 주니 환율 모르고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주식도 안 되고 채권도 안 되고 원자재도 안 되고 실물도 안 되고 국내 경제 전문가 활동도 안 되고 세계 경제 분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환율 결정 원리와 GDP 결정 원리 이해하는 사람 10,000명 중에 1명, 그것도 스카이대 출신 그 10,000명 중에 스카이대 출신 경제학 전공자, 경영학 전공자 10,000명 중에 뭐 1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색다르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 피해자는 여러분들이 된단 말이죠. 왜냐면 이분들이 유튜브에서 뭐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도 이제 금융회사 망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오고 또 포유환율연구소가 지난 3년 동안 환율하고 실물경제 쪽은 국내 어떤 경제연구소, 미국의 뭐 유명한 그 골드만삭스, JP 모간 애널리스트, 웨스파고 모두 포함해 가지고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공짜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비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공짜로 쓰면서 그것도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훨씬 있는 그 환율 정보 또 GDP 성장률 정보를 공짜로 가져가면서 그 또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도 의의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초등학생 그 국어 영어 수학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뭐 2, 3학년 정도 뭐 5, 6학년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90만 원이다. 저도 그 뭐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과외 수업한 경험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 당시에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뭐 실력도 없으면서 그 당시 돈으로 뭐 월 그 한 150만 원 받았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1,500만 원 받은 거죠. 제가 대학생이면 벌써 30년 가까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50만 원 받았어요.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실력도 없으면서 그래 받았으니까. 지금도 뭐 8, 90만 원 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교사들이. 제가 앞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각형 면적을 구할 때 왜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느냐. 그 스카이대생 아마 경제경영학과 출신들은 한 절반은 모를 거예요. 아마.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중고등학생 뭐 과외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과외 수업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안타까운 것은 포유환율연구소는 그 수준을 스카이대 출신들을 훨씬 능가하는데 환율하고 그 다음에 뭐 시장금리와 그리고 실물경제 쪽은 그럼에도 공짜로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불만하고 댓글 악성 댓글 달고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4월 7일인지 8일인지 모르겠는데 세미나 개최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연락처가 지금 아래에 지금 적혀 있습니다. 메일 주소하고. 그래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수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번 오셔 가지고 그 좀 한번 들어보시고 이후에 향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뭐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